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콘 뉴스입니다. 시장 다시 끌어올리죠. 이렇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제가 전 시간도 언급해 드렸지만 이렇게 올라갔던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올라간 게 아니죠. 어떤 것 때문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슈에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온다? 그 재료가 소멸됐다면 내려올 수 있죠. 근데 재료가 소멸이 됐을까? 소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올라간 게. 제가 계속 또 오늘 하루 종일 떠들었는데 바로 클래리티입니다. 클래리티.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연히 이 폭발적인 힘이 나왔던 겁니다. 뭐 물론 클래리티 법이 나오면 더 큰 폭발적인 힘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안 나오더라도 미국 정부가 움직임이 자체가 이 클래리티 법 없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끌어올린 게.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빠진 거 이것은 당연히 시장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시장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계속적 우상향을 틀고 가고 있다.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지금 미국에서는 무엇인가가 상당히 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시간에도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떠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한 번 더 이 미국 내 상황을 한 번 더 돌이켜 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면요. 링크 있어요.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또 제가 정보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매매법들이죠. 제가 쓰고 있는 매매법들입니다. 어떻게 비중을 나누고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오는지 이것을 잡아드릴 겁니다. 자, 비중 정말 중요해요. 항상 들어가는데 내가 작은 금액이 들어가든 큰 금액이 들어가든 항상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현금. 현금 확보를 무조건 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전공해서 잡아 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현금 확보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내야 되는지를 이 부분을 잡아 드리는 거고요. 또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고요. 어느 구간에 매도를 하고 매수와 매도 구간도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무조건 사기만 하면 돼요? 팔아야죠. 팔아야 돈 됩니다. 돈이 되는 거죠. 무조건 사세요, 사세요. 그럼 언제 팔아요? 언제 돈 만들고 그냥 놔두고 숫자만 바라보고 있으면 배가 불러지는 건 아니죠. 항상 매수가 있다면 매도도 해야 되고요. 그런 타이밍을 제가 체크해 드리고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보시기를 한 번 더 꼭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XRP 지금 다시 끌어올립니다. 뭐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해서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시장이 계속 눌렸을 때도 제가 8시에 영상을 만들어 드릴 때도 정보방에서도 계속 정보를 드릴 때도 이 상황은 이 눌림은 이것은 금방 지나갈 수밖에 없고 더욱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계속 좀 강조해 드렸던 게 이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를 제가 말을 했는데 이런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오늘 이 시간 잡아 드릴 건데 현재까지 고가는 2,094원을 찍었고요. 저가는 1,972원입니다. 지금은 2,058원, 2.75. 자, 완벽한 N자 반등이죠. N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고. 자, 그러면 어떤 거가 지금 미국에 나와 있냐면 제가 말했던 부분이 그대로 지금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자, 보면 자, 제목이 뭐라 나왔습니까? 미국의 CFT 수장이 명확성법에 실패할 경우에 암호화폐 규제 제정을 하라는 직원 통보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뭘까요? 이 딱 제목만 봐도 알겠죠. 이거 지금 직역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직역해서 나온 건데 이 클래리티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CFTC가 손 놓고 기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 의회만 바라봤죠. 미국 상원이 뭘 한다. 상원이 뭐 이 어떤 거예요? 윤리 조항을 걸고 넘어지고 트럼프가 뭐 다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윤리 조항이 안 넘어가면 우리 이거 합의 못 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또 이 미뤄지고 했던 게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뭘 기다렸어요? 우리는 보기만 했잖아요. 이걸 지켜보고 이 뉴스 하나에 시장이 움직이고 그리고 뉴스 하나에 흔들거리고 매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클래스법 언제 통과하지라는 생각을 매번 했죠. 상원에서 언제 처리하지 매번 생각을 했어요. 9월 15일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9월 15일로. 근데 이 정치라는 게 생각처럼 빨리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세계 다 갖다 놔도 정치는 똑같아요. 공화당 민주당 사이 의견 차이 당연히 있죠. 우리나라 뭐죠? 우리나라 당 이름이 민주당하고도 뭐 어디예요? 국힘이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항상 똑같아요. 얘네들 생각 다 틀리잖아요.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클레이트법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최종 통과하지 않았어요.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팀 스콧 위원장도 8월 20일 날 클레이트법을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죠. 그러니까 즉시 이게 뭐냐면
상원에서 법안 추진 의지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규제 당국은 뭐 어떻게 해요? 법이 늦어지면 우리라도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겁니다. 이 지금 CFT 위원장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고, XRP 투자자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야 될 부분이죠. 리플이 몇 년 동안 가장 크게 고생했던 게 뭐예요? 미국 규칙이 애매했던 거죠. 애매하면서 뭐 어떤 거 있었어요? 소송이 있었잖아요. 소송. 시총 2위였던 XRP였습니다. 리플이었죠. 그때 당시에 리플이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얘가 시총 2위였어요. 지금 이더리움이 2위지만 2위였던 게 이 소송으로 인해서 쭉 떨어져서 7, 8위까지 떨어지고 지금도 6위인가요? 5위인가 하잖아요. 이게 왜 그래서 이 소송이 바로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변화가 클래리티법이 통과됐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끌어올린 게 클래리티법 통과돼서 끌어올렸어요? 폭발했어요? 아니잖아요. 이 클래리티법이 늦어져도 미국의 규제 정책은 멈추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계속 좀 강조드렸던 거죠. 뭐 클래리티법 아직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에 지금 표결에 1차 표결이 들어가요. 이것은 이거지만 지금 미국 정부가 움직였던 게 웃긴 게 아니라 의미심장했던 거죠. 18일 날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SEC에 제한, 그러니까 규제에 대한 제안을 했어요. SEC가. 그리고 19일 날 백악관이 움직였죠. 백악관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그리고 나서 20일 날 CFTC 이 위원장이 바로 CFTC가 움직였죠. 회의를 했습니다. 이 3일 동안 이런 움직임이 자체가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클래리티법이 통과돼서 시장이 폭발하면서 숏이 청산되고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3일 동안 19, 20, 아이고, 제가 또 건드렸다, 이거를. 네. 19, 20, 21일이죠. 이 날짜가. 이 3일 동안, 물론 18일부터 SEC를 움직였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끌어올린 게 클래리티법이 통과돼서 끌어올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 정부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 클래리티법이 없어도 되겠구나, 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가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졌어? 당연히 빠질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 높은 과매수도 걸려 있었고 지금도 높지만 과매수도 걸려 있었고 이렇게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시장은 조정이라는 걸 줍니다. 한번 조정 주고 떡 끌어올리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 좋죠. 그러니까 XRP 오래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요, 이 클래리티법만 얘기만 나오면 이제 지칠 수도 있죠. 맨날 법안 얘기만 하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 맨날 했잖아요. 클래리티법 언제 나오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만 얘기했지 이게 다른 방안이 있었다라는 것을 미국 정부도 이제 알았고 저도 이제 이것을 얘네들이 처음에 움직일 때도 저는 이것을 클래리티법이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려고 미리 대비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약간 오판이 있었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고 지켜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끌어올린 게 그냥 단지 준비 단계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지금 미국 정부가 클래리티법이 없어도 늦어져도 나오긴 나오죠. 나오긴 나옵니다. 늦어도 이 규제 정책은 나온다. 규제를 하면서 움직일 거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언제 끝나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근데 몇 년 동안 규제 얘기만 많이 들었지 이제 이번에는 법안이 곧 통과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더 이상 이 법 하나만 기다리지 않고 있다라는 게 그게 팩트죠. 지금 미국 정부가 움직인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 당연히 이런 데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꼭 이 부분을 꼭 알고 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규제가 늦어지고 뭘 한다고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거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또 누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누굴까요? XRP입니다. 시장이 어제 안 좋아도 XRP만 살아났어요. 이렇게 찔끔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눌렸어도 종가를 위 어 위로 만들면서 바꾼 거죠. 이렇게 바꾸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뭐 이렇게 뭐 정말 이런 변동성을 많이 줬지만 다시 끌어올리는 시장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고 가면 좋고 특히나 리플은요. 또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클래리티법인데 리플 소식을 들으면 리플 프라임 브로커리지 추진을 위해서 2억 7,500만 달러 신용 노트에 조달했다. 이 얘기 뭐예요?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겁니다. 2억 7,500만 달러 회사채를 발행했어요. 리플이 최근에. 이것은 이런 2억 7,500만 달러의 규모의 첫 이 선순위 회사채 발행을 마쳤는데 이거의 목적이 뭐냐? 바로 리플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이 사업 확대를 위해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프라임 브로커리지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저도 발음이 또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큰 기관들이 거래를 하고 또 자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종합 금융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 기관들이 있잖아요. 기관들이 자산을 팔고 사고 또 여기에 빌리고 보관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결제하는 과정 모든 이런 필요한 기능을 한 곳에서 제공하겠다. 이렇게 된 이게 뜻이에요. 이 뜻이. 그러니까 지금 리플이 이 시장을 키우고 있고 또 실제 자본 시장에서 7천 아니 2억 7,500만 달러, 2억 7,500만 달러의 이것을 자금을 조달했어요.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번 채권이 이 투자 적격 등급을 받았고요. 또 이 기관 투자들의 수요를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이 리플이라는 회사가 이 사람이 CEO잖아요. 이 리플이라는 회사가 이제는 암호화폐 송금 회사. 여기 이 부분이니까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송금 그리고 결제죠. 리플 회사가. 이걸로 시작하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전통 금융 기관이 사용하는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죠. 리플이 2억 7,500만 달러를 조달했고 그 돈으로 XRP를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리플이 사업 성장과 XRP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죠. 하지만 리플이 이 어느 시장을 가고 있는지는 정확히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기관 금융이에요. 리플도 역시 처음에도 이 기관을 위해 만든 게 또 XRP예요. 이 기관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높은 가격에서 XRP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리플 사업이 잘 되는 건 알겠는데 왜 XRP냐? XRP는 왜? 라고 하죠.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냐면 리플이 좋은 뉴스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말 어떤 가상자산을 다 들춰봐도 가장 중요한 좋은 뉴스를 다 갖고 있죠. 호재라는 뉴스를. 근데 리플이 잘 된다고 XRP 가격이 항상 오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것은 준비 단계예요. 리플이라는 회사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런 기관용으로 만들고 뭘 하겠다. 뭐 2억 7,500만 달러 뭘 이거 뭐 회사채를 발행하고 뭘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실제 사용 사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당연히 실제 사용 사례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돼요? 가치 상승이 됩니다. 가치 상승이 되고 나서의 가격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제가 늘 강조드리니까 우리는 투기자가 아니다. 우리는 투자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이거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히 투기하는 것은 변동성이 심한 부분에서 뭐 도박이나 똑같은 거죠. 이런 것은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투자를 해야죠. 투자를 해서 그러면 투자를 우리 가상자산 투자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돼? 실제 사용 사례가 많고 그리고 또 이게 가치를 증명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가격에 영향이 있느냐. 이것을 보면서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리플이 여기에 다 맞아 들어가요. XRP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RP에 손을 못 놓고 있는 거죠. 그만큼 대단한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XRP 레저가 이 금융기관의 움직임 이 방식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이것은 이 뉴스 하나가 결론을 내려줬어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 뉴스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리플 연동 XRP가 뱅크 어워드 온체인 패턴을 보여주면서 15% 급등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뭔 뜻이냐면 런던 오후하고 뉴욕 아침에 걸쳐 3시간 동안에 온체인으로 이동하는 XRP 약 23% 차지. 1년 전에는 14%에서 증가한 수치. 그러니까 1년 전에 14%였는데 23%까지 올라갔다. 이게 단 3시간에 다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런던의 오후, 유럽이죠. 런던. 아이고 글자도 못 씁니다. 런던의 오후, 여기에 뉴욕의 오전. 뉴욕은 뭐예요? 금융이죠. 금융. 뉴욕의 오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계 금융기관의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과 겹치는 구간이다. 1년 전에는 14%였고 지금은 몇 프로? 23%다. XRP 온체인 은행 업무 시간과 이 온체인 활동이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는 24시간 가죠.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좋으면 좋은 거고 어쩌면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은행처럼 문 닫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XRP 레저는 지금 실제 XRP가 움직이는 시간이 런던 오후 그리고 뉴욕의 오전 이 은행 업무 시간들, 금융기관들의 업무 시간과 겹치기 시작했다는 거. 물론 이걸 가지고 은행들이 XRP를 대량으로 사고 있다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이것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 이게 XRP 레저 사용 패턴이 지금 전통 금융의 시간대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라는 거죠. 14%에서 23% 거의 10% 9%죠. 9%가 뛰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쭉 연결했던 오늘 하루를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말했던 뉴스들을 다 연결을 해 보면 지금 XRP 리플은 이 기관의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키우고 있고 리플 XRP 레저는
금융기관이 움직이는 시간대에 활동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미국에서는 CFTC가 이 암호화폐 규칙을 직접 만들 준비를 합니다. 서로 따로 떨어진 시간의 뉴스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쭉 연결되는 거 보면 리플이 지금 리플로 인한 변화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 시장 우리 가상자 시장에. 자 그래서 꼭 한 가지 또 조심해야 하는 게 있죠. 좋은 뉴스 다 보면 이거 딱 들어보면 'XRP 이제 올라갈 거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다시 가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결국 시장이 이 변화를 인정하는지는 가격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의 단가가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시장은 이것을 봐요. 이 변화는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하고 하는 것은 이 가격으로 리플 단가가 얼마나 치고 올라가냐에 따라서 우리 수익률이 바뀌는 것처럼. 현재는 지금 글로벌 상에서는 1.49 정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 업비트에서 우리나라는 2,068원 정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단하게 2,000 원이라고 얘기할게요. 2,000 원. 2,000 원을 버텨가고 또 글로벌에서는 1.4를 버텨내냐 이게 중요하고요. 또 시장이 최근에 이 급락했잖아요. 급락 이후에 한 단계 높은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조정을 받았다고 보는데 조정이라는 것은 그 가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정 줬어. 그러면 이 가격이 맞냐? 이 2,300원 물론 XRP가 예전에 4,000 원대도 있었잖아요. 이게 이 가격이 맞냐?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죠. 확인하고 다시 끌어올려. 그러면 이 가격이 아니야.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라는 거죠. 시장이. 그러면 시장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클래리티법이 지금 CFTC가 클래리티법이 실패하더라도 암호화폐 규제를 직접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리플은 2억 7,500만 달러를 조달하면서 지금 기관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여기에 XRP 레저는 런던, 뉴욕 금융 시간대와 지금 어 움직이는 시간이 상당히 비슷해졌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엑셀피가 뭐 무조건 간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동안 정말 좋은 뉴스 많았잖아요. 많이 들었고. 근데 이번에 좀 다르게 봐야 돼요. 미국이 이 규제를 실제로 바뀌는지, 그러니까 미국 이 자체가 실제로 바뀌면서 이 규제를 인정하고 갈 건지, 또 리플이 기관 사업의 실제 고객과 사용량이 늘어나는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죠. 그만큼 이제 우리는 리플에 투자하면서 실제 사용 사례가 있고 가치가 늘어나고 여기에 가격까지 움직이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게 또 리플이고 우리가 그래서 리플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엑스RP 투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리플이라는 거, 이런 애라는 거를 알고 간다면 절대 흔들릴 수도 없죠. 더욱더 담아가야죠. 더욱더 담아가는 거 눌릴 때마다 지금도 바닥이에요. 이렇게 치고 올라갔지만 지금도 바닥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혹시라도 안 되시면 정보방이나 아니면 댓글로라도 얘기해 주시면 또 제가 또 자세하게 또 풀어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세한 내용,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서 들어오셔서 모든 정보 다 받고 가시라 말씀드립니다. 다 무료니까 부담 없죠.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매매법 드려요. 이것도 꼭 잊지 마시고 받아보시고 또 그대로 따라하셔도 되고 또 해보시고 또 안 되면 또 말씀을 주시면 되죠. 이걸 제가 다 하나하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팔코인 뉴스였습니다.